안녕하세요. 6월 15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카카오TV 또 네이버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빅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빅터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역시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수익을 책임지는 빅터님답게 오늘 노란톡방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오늘 다가올 이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는 현금화를 많이 했어요. 수익 그렇죠. 청산 많이 오늘 해가지고. 정말 네. 특히나 제가 놀라고 부러웠던 거는 제가 제때 못 따라가서 놀라고 부러웠던 거는 바로 대원전선이에요. 그래도 전문가님이 그동안 전선주들 꾸준히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노란톡방에서 대원전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실 수가 있었는지 일단 우리 빅터님의 수익률 한번 보고 올까요? 우리 빅터님의 수익률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만 벌써 8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계세요, 전문가님. 네, 종목들 하나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일단 지난주 네. 지난달부터 제가 첫 데뷔를 할 때부터 언급을 드렸던 게 경기 민감주하고 실적 주도주들을 눈여겨봐라.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신규 상장하는 제주 맥주가 있어서 또 네, 계절별로 계절 이벤트성 종목들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큰 틀을 보시면은 다 최근에 엄청 트렌드가 핫했던 종목들이에요. 대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진에어도 있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도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해가지고 스토킹 호스 인수설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도 아마 시세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또 수익을 저보다 많이 내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뭐 몇 프로 안 주지만 그만큼 더 이상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좀 많이 해서 수익 많이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한번 볼게요. 모나미 또 이제 또 우리 대북주 관련해서도 들어왔었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본전에 마감 지었으나 우리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은 계속 수익 내요 지금. 그만 좀 수익 내라고. MTS 끝이라고 이제 제가 오히려 강요합니다. 매매 중독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계속. 두산 퓨얼셀 굉장히 눈에 띄네요. 만도랑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이미 주도가 되고 있었는데 가격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라는 것이 가격이 많이 눌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눌림세가 많이 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점이 바로 이런 펀더멘털적인 분석이 확실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림도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딱 적절하게 매도를 하셨네요. 맞아요. 하림은 이미 제가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이스타항공 인수설 있다. 하림 대 쌍방울이다. 하림 이제 운수업종의 가장 유망한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고 재료 또한 좋다. 그래서 우리 한번 수익 내보자 해서 수익 냈었고 그 뒤로 바로 급락 내려왔었죠.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안 좋았고요. 근데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근데 잡으셨어요, 전문가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경험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고 이제 공시도 확인하는 것도 있고 실시간으로 수급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중에 장중에 실시간 수급을 확인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또 이 부분을 제가 같이 노란톡방 안에서 같이 해결하면서 수익도 내고 같이 그냥 파티였어요, 그냥. 장은 요즘에 그냥 보합장이었잖아요. 맞아요. 보통. 근데 우리는 수익을 계속 내니까 파티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 수익을 어떻게 그리고, 내요? 네, 마지막에 보시면 현대로템도 아시겠지만 12% 네, 수익. 광명전기도 있고 요즘에 모멘텀이 네. 안 좋았던 종목들이에요. 전기, 전선 관련주들, 전력설비 업종들 다 눌림 왔었어요. 가격 눌림이 왔었고 위험하다, 이제 끝났다. 다 경제TV에서는 관망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관 차입이 있고 외인들 순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왜? 한 번 더 탄력을 받아준다면 개인들이 달라붙을 거 아니까. 요거를 알고 미리 선점해서 가격 선점을 좀 빨리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케이스를 저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면 또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네. 안정적으로 아까 앞전에 보여드린 만도나 두산표세 같은 실적 주도주들은 꾸준하게 상승이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종목을 선점하는 종목별 밸류에이션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보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보는 안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도 엄청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전문가 분들도 많으세요. 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공격적인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 좋아합니다. 광명전기 같은 게 그런 케이스였어요. 오히려 그런데 수급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 그런 케이스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 갔죠. 예. 제가 오늘 장중에 9시 17분에 정확하게 9시 17분에 매수 신호 드렸어요. 그리고 드실 만큼 드셔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라.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웬걸 또 20% 30% 드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4, 5%에서 청산하시는지 아세요, 앵커님? 아니요. 중요합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수익률 자랑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이렇게 4% 5%씩 끊어서 매도 신호를 드리는 이유는 안정적인 매매 때문인가요? 아니죠. 나중에 늦게 보시고 아. 늦게 노란톡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매수해야지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나중에 물린다고 하죠. 물리셔가지고 저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매달렸습니다, 여기 고층에 사람 있어요 하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드리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는 제가 제주 맥주 언급을 하면서 네. 지지난주에 우리 스판덱스, 우리 여름이잖아요. 맞아요. 덥잖아요. 네. 쿨링 이제 재질류들의 스판덱스 소요가 늘어날 것이다. 미리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안 그래도 웬걸 한 월요일부터 타 여타 경제 방송사에서 뭐 이제 스판덱스 이제 올라갈 거야 하더라고요. 저는 2주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이런 것들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정보 우위라는 거예요. 이 정보 우위를 달성하고 싶다. 그래서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따가 네, 앵커님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노란톡방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노란톡방에서 오늘도 이렇게 장중에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인 대원전선을 공략해서 큰 수익을 보셨고요. 또 그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날 종목만 선별해 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 얘기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한번 네. 글로벌 증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랑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는데요. 미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 내일까지죠. 네, FOMC 연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해가지고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음봉 마감을 했죠.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예.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두고 봐야 할 것이 바로 FOMC 때 어떤 의제로 회의를 진행하는가. 결국엔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이 또 언급이 될 텐데 제가 준비한 이 점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경제 지표는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점도표 도트 플롯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게 3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언제? 주요 FOMC 회의 때요. 그래서 이게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FOMC 의제 때 나온 점도표인데요. 이게 여기 주요 연준 의원들의 머릿수를 그냥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점으로 표현해서 금리가 이제 우측의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0.0부터 4%대까지의 금리가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 박스로 빨간색 박스를 쳐놨죠. 여기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언제? 2022년도에. 올해는 없습니다. 네,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금리 인상은 없다. 근데 제가 좀 연준 파월 의장님께 실망한 건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네. 2022년에 이렇게 좀 4명의 의결권이 있는 이제 의원들이 4명이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는 그런 도표를 3월 달에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금리 인상이 되면 여러분들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연준이 풀었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연준이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축통화인 달러 있잖아요. 이 달러가 용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돈을 풀었습니다. 연준이 돈을 막 찍어내서 시중에 풀었어요. 시중에 다 풀어가지고 그 돈을 무엇이든 부양 정책을 받든 아니면 기업은 또 기업대로 지원을 받고 다자녀는 또 다자녀대로 지원을 받고 우리나라 또한 그렇잖아요. 근데 이 풀었던 돈을 이제는 걷어야겠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이 그 시기를 논할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마 미국 증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미국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또한 이걸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 또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 아마 오늘 내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수익률 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는 오늘 세 종목이나 수익 청산해서 뭐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저는 그거에 더 중점을 뒀어요. 현금화합시다, 여러분. 네, 현금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험지수,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현금화를 시켜라라고 강조를 드렸는지는 오늘 내일 또 지나고 나면 아시겠죠. 예. 지나고 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차, 그때 빅터 전문가라는 사람이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었는데 그 시기가 목요일이 지나면 아마 뼈저리게 느껴지실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점박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네. 18명의 의원들이 있어요. 연준 의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의결권이 있는 사람은 총 8명입니다. 네. 그리고 4명 이상이 과반 창성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거예요. 2022년에 4명이나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고요. 2023년엔 이렇게 7명, 맞나요? 5, 6, 7. 네. 7명이나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보시면 2명은 1%대, 3명은 0.5%대. 뭐 이렇게 지금 균등화돼서 표결이 됐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점도표라는 것을 한 번씩 인터넷에 검색하면 또 다 나옵니다. 요즘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거를 뭐 옛날부터 봐왔지만 요즘에는 다시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이 점도표에 대해서 변동이 되는 건 있나 없나. 예. 6월 달이죠, 오늘. 이번 달이. 이번 달 FOMC 6월 달에 이게 최신화가 되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믿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연준은 똑똑해져서 제가 똑똑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연준이 좀 비겁했었는데 요즘엔 똑똑해져가지고 시중에 미리 알립니다. 우리 점도표 이렇게 표현해줬고 금리 인상의 시기는 2022년 또는 2023년이다. 얘들아. 그리고 이걸 또 6월 달에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연준의 말은 그럼 확실하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결과론적으로 보면 믿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중간중간에 발언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주요 의제가 있든 뭐 연준 베이지복도 있고요. 그런 발언들 안에서 또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되게 돌려서 많이 얘기를 해요. 시사를 한다는 거죠. 시사. 언론에는 시사를 한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돌려 얘기한다. 돌려 깐다라는 말도 하듯이 되게 돌려 얘기한다. 우유부단하게 자기 의사 표명을 우유부단하게 돌려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결론적으로 믿어야 되는 게 맞지만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 가격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FOMC 때 들쭉날쭉할 겁니다. 아마 주요 지수들이 아마 들쭉날쭉할 텐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코스피 지수가 하방 압력이나 상방 압력이든 하방 압력이든 변동성이 위아래로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점도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이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또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난 3월에는 18명의 위원 중에 4명이나 내년 금리 인상을 전망했고요. 또 2023년에 인상을 전망한 위원은 7명이나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 결과도 잘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지금부터 현금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공부도 시켜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점도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걸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으로 네. 좀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제 지난 3월 공개한 향후 경제 성장률 및 실업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인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어려워 보이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낙관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낙관적으로 보셔라. 올해는 여기 밑줄을 좀 그어놨죠. 2.2%까지 아이고, 제가 너무 굵게 쳐버렸네. 네, 2.2%까지 물가 상승률을 인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중에 언론에 시사가 되었었는데 국채 금리는 지금 현재 오늘 전일이죠. 전일까지 1.5 몇이었죠? 네. 1.4%대에서 네, 1.497 bp 퍼센트 정도로 국채 금리가 마감을 지었었는데 올해 국채 금리 현재 국채 금리는 1.5에서 1.6을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이미 1.5%를 넘었던 적이 있어요. 국채 수익률이요. 근데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었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증시가. 흔들렸지만 지금은 어떻다? 4월, 5월, 그리고 6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우상방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불안할 건 없는데 오늘 내일 있을 FOMC에 대한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조금은 걱정을 하셔야 되는 때가 이제는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실 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급하게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패닉셀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서워서 파는 거죠. 무서워서 파는 건데, 그러니까 저처럼 전일에 미리 충분히 시세가 나온 종목들을 팔면 몰라요. 근데 내일 돼가지고, 내일 모레 돼가지고 급락하는 거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투자 철학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매에 대한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저한테는 그런 분들의 매도세가 오히려 저한테는 기회의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환영을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람들이 공포에 매도할 때 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MC님께서 어디서 또 설명을 드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빅터님이 이번에는 향후에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표를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 경제는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국채 금리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또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이 나타날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공포에 이제 매도를 할 때 빅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전략을 펼칠지는 노란톡 방에서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또 어떤 걸 살펴볼까요? 예, 다음 가져온 네. 정보는 이제 좀 글로벌 지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네. 남아 있는 것이 오늘 있을 이제 금일 경제 지표입니다. 오늘 자정을 넘어갈 때 그리고 9시 반이죠. 9시 반부터 미국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난주에는 전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와 이제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발표 지수입니다. 발표 지표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예상치는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네. 예,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그쵸. 좋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그리고 이 생산자 물가 지수와 또 연관된 종목들 예, 오늘 아마 다우존스 산업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은 지금 당분간은 FOMC가 끝나고 나서 좀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주들이 약세를 펼치면 펼칠수록 우리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입니다.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외인들이 던져버리면 하염없이 흘러내릴 수 있는 지수가 바로 코스피 지수고요. 뭐 연ung 아시아 증시도 똑같아요. 예. 홍콩 항생 증시도 그렇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똑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결론을 짓고 싶은 건 뭐다? 이런 경제 지표를 활용해서 파생 상품으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접근을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예.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 치고 선물 매수할 때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 포지션이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는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 팔 때 같이 팔지 마시고요. 들고 계세요, 그냥. 그리고 외인들이 선물 매수 칠 때, 선물 매수세 보여줄 때 같이 매수에 그 등에 엎여가지고 매수로 수익 내고 그 수익 낸 현금으로 다시 주식으로 차입시켜가지고 주식에 예수금을 늘려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매집이 잘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런 매집을 잘해서 시세가 한 번에 터지는 그런 종목들, 모멘텀 좋은 종목들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자, 첫 방송이 5월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6월 됐고 5월 달 마감이 한 80% 좀 넘게 마감을 지었고요. 이번 달 6월 15일 기점으로 벌써 79%, 80%에 달하는 수익률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종목들 많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실적 주도주들, 특히나 만도 같은 경우, 두산표열셀도 그렇죠. 시가총액이 굵직굵직한 종목들 제가 직접 매매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우리 앵커님이 소개하는 곳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빅터님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주에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좋은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장은 또 오히려 좋은 반응을 보였었죠. 내일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른 이런 물가지표로 인한 변동성을 보였을 때에는 오히려 파생 상품을 병행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혼자서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분들, 나도 빅터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말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 한번 마감 얘기를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 상승하면서 이틀째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보합 마감했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천스닥을 또 깨트리고 마감을 해가지고 저도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쉽으셨다고. 근데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안에서는 파티였는데 네, 이제 그쵸. 지수 자체는 상방에 대한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쳤거든요. 한번 또 이제 HTS를 요거 나오네요.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를 많이 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매도 쳐놓고 오히려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쳐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처럼 똑똑하게 돈 버셔야 합니다. 주식만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한계점이 와 있어요. 왜? 코스피가 고점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거를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스피는 3,300이 딱이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3,200에서 3,300선을 계속 내내 2021년 1월 달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답답한 장세이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루하루로 봤을 때 되게 답답하죠. 앵커님도 느끼시지 않으세요? 네, 네. 지수가 되게 답답해요. 네. 오늘도 물론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세는 있었어요. 근데 강법 수준에 그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 압력을 넣고 있는 주된 범인이 누구다? 외국인들이다. 예, 외인 투자자들 보고 계신가요? 그만 좀 매도 치세요. 네. 예, 주식 좀 많이 사주시고 우리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100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야 될. 그래야 또 우리나라 경기 회복과 걸맞게 우리 증시도 한번 더 수익 파트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민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조만간 이제 낙관적으로 한번 방향성 터져주고 나서 눌렸다 가든 고점에 대한 추격 매수가 터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포지션 자체가 외인들 포지션 자체가 그냥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는 있는데 이게 하방 압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포지션들은 아니다라고 결정을 짓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을 살펴주셨습니다. 특히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정말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선물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점 짚어주시면서 외국인처럼 이렇게 똑똑하게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식과 파생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하시면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업종하고 섹터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강세 테마를 먼저 보시면 전선주들하고 저는 비철금속류들 이 원자재에 대한 또 내용들이잖아요. 네. 전선 관련주들은 구리 관련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또 여전히 모멘텀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또 시멘트와 레미콘 업종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어요. 네. 시멘트 관련해서는 또 이제 고려 시멘트죠. 네. 네. 그런 최근 한국 시멘트 협회에 따르면 5월 초 이제 국내 시멘트 재고량이 66만 톤이었는데 적정 재고량인 126만 톤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직 재고가 많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예, 절반이잖아요. 딱 126만 톤의 절반. 네. 근데 저는 더 재고량이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을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제 시멘트 원자재들에 대한 종목들이 아마 이제 모멘텀이 한 번은 소멸되지 않을까. 오늘 같이 급등한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한 당분간 2, 3일 정도는 조정 장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2주 전에 전기 전선주들 끝날까요? 앵커님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네. 아니요. 끝나진 않았고요. 그렇죠. 더갈 잠시 거예요. 눌렸다가 갈 거예요. 그게 언제였죠? 오늘이 됐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전선 업종들도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수익 냈던 대원 전선 업종도 장 초반부터 이미 수급이 외인들이 들어오는 걸 저는 확인을 했어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조건 검색기가 따로 있습니다. 최적화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최적화된 수급기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원 전선 하나 딱 들어왔었고요. 고려 시멘트 들어왔었는데 저는 대원 전선에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 있었고요. 선택 잘하셨네요. 예, 오늘 보시면 고려 시멘트는 아시겠지만. 상한가 터치하고 좀 빠졌잖아요. 네, 고려 시멘트는 물량이 아침부터 탄력적으로 들어온 물량은 아니었어요. 대원 전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잠깐 눌렸다가 저 구간에서 저는 매수했거든요. 저 구간 한 2,3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네.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난 이후에 뭐 절반 매도하실 분들 절반 매도하시고 좀 더 가져가셔도 좋다. 왜? 지난주부터 전기 전선, 구리 관련된 원자재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 털지를 마시고 저는 공식 청산하지만 왜냐하면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늦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나는 아예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 같이 들어가셨던 분들은 20% 이상 수익 냈습니다. 예. 상한가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있는지도 또 확인해봐야 돼요.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못 파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전문가님? 못 파신 분들은 네. 또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보유자 영역이라고도 하죠. 예. 다음 날 아마 이제 갭상승 이후에 좀 많이 흔들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잠시 선물 지수 한번 띄워볼게요. 자, 지금 여기 선물 지수를 제가 잠깐 띄웠는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71불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브렌트 오일 같은 경우에도 73달러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럼버 같은 이제 목재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많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식자재 업종들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코코아, 뭐 오렌지 주스, 커피, 뭐 설탕 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자재에 대한 선물 지수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예. 선물 지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에 대한 안목이 보이고요. 내가 컨택해야 될 업종이 이런 원자재에 대한 업종인데 뭘 사야 되는지 모르세요. 이런 선물 지수를 분석을 할 줄 모르면 내가 그냥 이거 급등 한 10%, 20% 뛰어져서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 매수해서 시작하세요, 대부분. 전문가님은 그럼 이 지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당연히 접근하세요? 보죠. 저는 새벽 2시에 보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는 게 이거랑 이제 존경스럽네요. 경제 TV 보고 네. 뭐 이제 여타 이제 외신 보도하는 이제 블룸버그 얘기해도 되나요 이런 거? 아무튼 블루땡땡이라고 하죠 그냥. 네 블루 땡땡 네. 뭐 AB 땡땡 뭐 이렇게 F 땡땡 뭐 이런 뉴스들 다 챙겨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 분들은. 맞아요. 예,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이 영역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다 우리 앵커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노란톡방에서 이런 귀한 자료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그냥 브리핑 읽으시면 되세요. 지금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원자재에 대한 가격도 다 살펴봤잖아요. 이번엔 네. 반면에 오늘 약세를 보였던 섹터들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내용들 중에서도 저가항공사들 많이 언급을 했었죠. 네.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해서도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LCC 이제 저가항공사들 진에어나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많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지난주에도 제가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에어 지금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티웨이항공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딱 드렸어요. 하루 이틀만 더 보셔라. 눌리더라도 혹은
상방으로 열리더라도 하루 이틀만 더 보자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약세를 보였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마 많이 울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해운 업종들도 마찬가지 약세를 보였고요. 해운 업종들은 근데 대부분 지금 아마 제가 공매도 그 비중을 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아마 공매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비중이 좀 늘었던 걸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수급 면에서. HMM 오늘 진짜 크게 밀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다. 3분기까지 제가 이 얘기는 책임드릴 수 있어요. 3분기까지는 우리 해운 업종, 운수 업종들은 보셔도 된다. 예. 실적 주도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가 있건 차익 매물이 나오건 이럴 때일수록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바이 찬스다, 박앤세일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이제 카지노나 홈쇼핑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면역 항암제나 바이오시밀러 이제 섹터들, 바이오 업종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증강현실,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최근에 수급이 네.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오늘 안 그래도 메타버스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반도체 업종처럼 딜레이 되고 있다. 예.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 그런 순환매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어디? 원자재 쪽이죠. 예. 원자재 쪽 계속 노려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빅터님이 오늘장 약세를 보였던 테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해운주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오늘 이렇게 밀릴 때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약세 섹터까지도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장 좀 특이사항을 보였던 눈여겨보셨던 섹터 있으셨을까요? 5G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네. 제 포트에는 편입을 못 시켰는데 왜냐하면 좋은 정보도 너무 많이 들고 가다 보니까 이 5G 업종들, 인터넷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노와이어리스나 이제 다산 넥서스도 이제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죠. 예. 근데 요거를 당분간은 계속 이제 너무 많이 고점 밸류로 지금 처지고 있어요. 시장 안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5G를 계속 매집은 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것들 제가 전략은 또 오픈을 해드릴 수 있는데 공짜로 오픈해드리면 좀 그러니까 오이솔루션 한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이솔루션이요? 네. 오, 이것도 네, 종목의 제왕인데 좋습니다. 너무 제 자랑만 한 것 같아서 네. 오이솔루션에 대한 종목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물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 자체가 한번 올려 쳐놓고 그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여전히 모멘텀이 좋은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제가 첫 방송 때 해운 운임지수 들먹이면서 HMM 얘기할 때도 이런 우상향 차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이솔루션 이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재무도 좋고요, 이 종목. 그리고 메타버스와도 또 엮어서 볼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근데 전문가님 네네. 오이솔루션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5G 같은 경우에는. 근 한 달 정도는 횡보장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네. 정도 가격은 계속 수렴하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한번 다시 시세를 발산해 줄 때가 될 것이다. 시세 발산하면 얼마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요? 그거 제가 알면 직전 신인데요. 고점. 예. 네. 근데 장중 실시간 수급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수익 냈던 대원 전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거 오늘 상갈 종목이다라고 9시 20분에 점 찍었었습니다. 근데 갔죠, 결국에. 갔습니다. 수급에 대한 거는 자신 있는데 얼마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빅터님이 이번에는 5G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망한 종목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5G 관련주 중에서 오일솔루션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섹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솔직히 여름 관련주들, 계절 관련주죠. 계절 관련주 해가지고 오늘 제가 수익 냈던 종목이 바로 이 효성 TNC인데요. 오, 네. 네. 효성 그룹주들 요즘에 되게 잘 네, 나가더라고요. 효성그룹 자체가 오늘 모멘텀이 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 네. 저는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갔느냐, 스판덱스와 이제 이런 쿨링 의류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네. 그만큼 매출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실적 기반이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이거 제가 공식으로도 드리지 않았었나요? 아닌가? 효성 TNC.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효성 TNC 네. 매수해볼 만하다. 네, 그리고 맞아요. 하신 예,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봤을 때 이미 수렴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기간이 길게 횡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 이후에 발산이 되는 것은 통상 주식 같은 경우에 실적이 기반이 되면 항상 이렇게 상방으로 터집니다. 보이시죠? 오늘 80만 원 못 찍었어요, 근데. 80만 원 볼 때까지 저 매도 안 찍게요 해놓고 저도 사람인지라 매도했습니다. 예. 왜냐, 80만 원대에 물량이 한 50억, 60억 쌓여 있었어요. 한 호가에 80만 원, 한 호가에 50억, 60억 이거 매수하려는 그런 기관이나 외인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아마 저는 매도를 잘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네. 또 눌릴 거예요. 또 눌리면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다. 효성그룹 자체가 요즘에 모멘텀이 너무 좋잖아요. 네. 효성그룹은 말 그대로 효자그룹이에요. 예, 효자그룹.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75만 원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이에요. 저는 저보다 좋게 단가를 가져가신 분들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공식적으로 5% 냈지만 실질적으로 10% 이상 수익 내신 분들 허다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와, 우리 빅터님이 또 수익을 보신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스판덱스 수요 증가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진입을 하셨는데요. 진입가가 75만 원에 6월 7일에 진입을 하셔서 오늘 또 수익을 보셨습니다. 79만 2천 원에 수익률 5% 넘는 기록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도움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수익률 표 본 김에 또 다른 종목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오늘 현대로템이 네. 좀 아쉬웠어요. 예, 수익률 맞아, 한번 보여주시면. 노란톡방에서도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제는 꼭지에서 못 팔아서 매도를 못해서 어제는 화가 많이 났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공매도 많이 나오고 저기 크레딧 스위스 증권사에서 아침부터 매도세를 계속 치더라고요. 계속 팔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오늘 7% 이하 하락 마감하면서 이걸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쳤습니다. 원래 매도할 종목이 수익 낼 종목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25% 이상 수익을 내드리려고 약속을 하고 가져갔던 종목인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쉽게 같이 일단 수익 실현하고 더 눌렸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현대로템이 네. 이제 방산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철도업도 하고 있고요. 이게 유럽 전역발적으로 이렇게 문어발적으로 많이 쳐놨어요. 지금 사업 수주를 많이 따놨거든요. 현대로템 이 종목 계속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최근에 GTX 경로 노선 이제
델타죠. 이제 GTX-D 노선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A부터 C 노선들도 다시 이거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산이 재할당됐는데 어디로 더 확장을 할 것인가 이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이 현대로템과 또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하나 더 드릴까요? 네, 드리는 좋아요. 김에 오늘 팍팍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아티아이 있습니다. 데아티아이. 데아티아이요. 데아티아이 한번 주가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이 종목 같이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음봉 많이 그렸죠. 이 종목도 이제 철도 기자재 부품에 대한 종목들이에요. 주로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철도 소부장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어요. 시총도 나쁘지 않고요. 예. 근데 이 데아티아이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의미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피보나치 조정 비율인데요. 네. 이거를 파동론에 접목을 해서 기술을 적용하시면 굉장히 테크니컬한 그리고 매력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되돌림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주가는 항상 이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면 하락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HMM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죠, 이렇게. 네. 예. 이거를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땐 비정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수급 자체가 언택트에도 쏠려 있었고 운수 업종 중에서도 강세만 보이는 종목에만 가버렸고 비정상 시장입니다. 저는 이런 시장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우리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주가는 항상 이렇게 정직하게 가야 된다. 네. 네. 파동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 파동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피보나치 조정대입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아티아이 이 종목에 왜 피보나치 조정대를 적용을 시켰냐? 정확하게 고점 대비 저점에서 50% 조정 비율까지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가 네. 언제냐? 2020년 7월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락했죠. 다시 하락했는데 이게 23.6%예요. 이 구간이 23.6%입니다. 이 구간이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황금 비율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구간에서 매집이 됐어요. 네. 반등하는 거 보여지시죠? 이 구간에서. 네. 여기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네. 이게 제가 뭐 갖다 대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줄여서 보고 이 고점 대비 저점에 대한 되돌림 현상을 보는 거예요. 와, 이런 거 보면 되게 예, 신기해요. 진짜. 절반값 내려놓고요. 네. 절반값이 딱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상승이 있었으면 하락이 있는 것이고요.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으면 그만큼 과도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점 드리면서 데아티아이 종목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아티아이 앞으로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빅터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카카오TV 또 네이버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